이건 뭐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폭행 관련된 거 이거 수법범죄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수법범죄 바꿔서 얘기하면 죽고 나서나 한 놈이 또 하는 거고. 맞아요. 계속 그거 하는 개벌을 거죠. 못 고친다는 게 수법범죄예요. 그래서 이 수법범죄를 경찰에서 분류하는 게요. 살인, 네. 강도, 강간, 방화, 사기, 음. 그리고 성범죄 이런 거를 맞아요. 수법범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법 원지를 써요. 입건하고 나면 예, 이렇게 그 수법 원지를 잘 작성해 가지고 그 통계를 내놔야지. 예, 그놈들 나중에 범행할 때 유사 범죄 저지른 놈 요거 걔였을 거야. 그렇게 이렇게 되죠. 찾아갈 수 있게. 예. 그게 수법 범죄라고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습관성 범죄예요. 맞아요. 수법 범죄가. 얘들 못 고칩니다 이거. 이거 보세요. 2013년도에 네. 부산 지역에 있는 이 대학 기숙사에서 여대생 얼마 전에 내가 이거 했던 얘기인데 여대생들 기숙사. 기숙사에서 성폭행해가지고 징역 6년 살다 나온 새끼 있어요. 예. 근데 참 이거 말하면서도 또 항상 그런 생각인데 뭐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여대생 기숙사면 최고로 안전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학교 기숙사인데. 얼마나 안전해야 되는 공간이냐고. 부모들은 학교 기숙사 당첨되면 축하해요. 박수 치고. 맞아. 자취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안전하니까. 나니까. 안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돈 비용도 비용이지만 내 자식이 학교 기숙사 당첨됐다 그러면 부모들이 박수 치는 이유는 안전이에요. 안전. 그렇죠. 학교 내에서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관리하시는 분이 얼마나 알아서 저녁에 통제해 줄 거고 이상한 사람들 드나들지 못하고 일반인 다른 놈들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좋다 하는데 거기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어.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건데 어찌됐건 그 새끼가 징역 6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일로. 예. 그 일로 해서 예. 그 당시에 이놈이 20대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6년 거기서 썩고 나왔으니까 이제 26세를 넘어섰죠. 그랬겠죠. 30대가 예. 다 된 거죠. 예. 근데 이 자식이 출소한 다음에 예. 다시 이 다른 여성의 나체를 촬영을 한 다음에 협박을 했어요. 그 혐의로 이제 기소됐는데 네. 신상 정보가 공개됐었대요. 대상자가 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전자발찌를 신상 공개가 이 공개는 됐는데 네. 전자발찌를 부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유, 차야 되는데 이런. 이거 같이 채워야 돼요. 네. 신상 공개하면 적어도 발찌 채워야 됩니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놈이 다시 이제 그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지금 징역 3년을 받았다 하는 내용의 그 보도가 떴어요. 이 보니까 30일 날 네. 부산지방법원 형사 5부 김현순 부장판사네요. 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말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아니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 맞죠. 협박을 했다 그러니까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 이걸로 이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줬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네. 40시간이면 8, 5, 40 8시간씩 5일 받아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까지 이제 했으니까 네. 얘한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된 건 맞아요. 네, 네. 근데 얘가 이제 이 범행 사실이 뭐냐면요. 2020년 건이네요. 살고 나와서 여대생 기숙사 살고 나와서 6년 살고 나와서 2020년 8월 8일부터 네. 2022년 4월 15일까지 2년간에 걸쳐서 예. 6차례에 걸쳐서 피해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아이고. 사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14차례에 걸쳐서 그 촬영한 그 영상물을 제공을 그러니까 보여주기도 한 거야 본인한테. 막 보내고 얼마나 협박했겠죠. 무섭겠어요. 네, 그걸로. 협박이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놈 참 사람 잘 만나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서 이 판사에게는 피고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 반포 범행의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하지 않은 점 이게 참
배포를 해서 유포를 했는데 예. 그게 운이 좋아서 무분별하게 날아가지는 않았어요. 퍼지지는 않았어요. 그거를 참작해 준대요. 뭐야. 이거는 이 새끼 처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거 유포를 했는데 예. 이게 운이 없어갖고 너무 많이 퍼지진 퍼지면 않았다. 가중처벌 받아야 되겠네. 그러게요. 내가 퍼뜨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퍼져서 지금 참작을 해줬으니까. 그러게요. 난 이게 지금 이게 이 사법부 판단이 어떤 때는 이게 초등학생이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를 잘 따져서 해야 되는데 그냥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결국 네, 유포했는데 많이 안 퍼졌으니까 감형해줘요. 참작해주겠다. 근데 유포했는데 재수 없어갖고 무작위 퍼졌으면 그럼 가중해야지 가중. 이게 초등학생 정도가 수준도 이런 판결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난 이런 게 진짜 좀 불만스럽더라고. 물론 다른 저간의 어떤 요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렇지만 일견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지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새끼 기숙사 성폭행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2년간에 걸쳐서 6차례에 걸쳐가지고 14차례에 걸쳐서 유포까지 했는데 네. 이게 3년짜리입니까? 전과까지 있는 놈의 새끼가?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기숙사 그 사건 말이에요. 기숙사 교수님. 사건 한번 좀 확인해 주시죠. 근데 어떻게 기숙사 사건 보면은 이게 와, 아주 심해요. 보면은 2013년 8월 사건이죠? 예, 그 부산 8월. 기숙사. 부산. 근데 심지어 이 지금 범인이 부산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는 상태였는데 굳이 이 부산에 있는 데로 와가지고 새벽 시간에 기숙사에다가 이제 잠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 왜 이게 기숙사에 들어가면 막 방들도 많고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그 중에서 이 피해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3시간이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3시간 동안 이 피해자는 지금 얼마나 공포스러웠겠냐고요. 그렇죠. 이건 뭐 거의 폭행도 하고요. 성폭행도 하고요. 강제로 때리고 성폭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보통 여학생 기숙사는 여학생들만 좀 쓰잖아요. 그렇죠. 예, 방을 이제 막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남자가 들어와 있으니 거기 다른 학생이 이제 경비하시는 분한테 알렸대요. 여기 알렸어. 바로 잡아드렸어요. 남자가 이렇게 있다. 왔다 들어온 갔다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러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 되는데 이제 학교 측에서 좀 기숙사 측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느슨하게 했구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자체적으로 수색을 하는 그 시간 동안. 근데 사실은 방에 들어가서 반응을 안 하면 방을 다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때 피해자가 3시간 동안 피해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진즉에 좀 빨리 했었으면 다 뒤지고 다녔으면 그 새끼 잡혔거나 빨리 도망갔을 텐데. 예. 그래서 공개 수사 결국은 경찰에서 이제 공개 수사가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왜냐면 얘 튀어가지고 지금 없어졌으니까요. 그 새끼 기숙사 뒷문으로 도망갔다고 돼 있네. 예, 맞아요. 그래서 다음날 검거가 검거를 된 했대요. 거죠? 예. 어. 아유 정말 그래서 징역 6년이 받은 거예요.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 공개. 그래서 아까 신상 공개됐다는 거 같고 이렇게. 그래서 그 6년을 받았던 놈이 나와서 자기가 사귀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런 짓을 했는데 이제 3년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여성도 진짜 사귀었는 건지 아니면 단순 그러니까 지인 관계였는지. 같이 그렇게는 안 나왔어요. 예, 예, 예. 그런데 동의 없이 촬영을 했다. 동의 없이. 아니 뭐 오며가며 뭐 지인. 한 사람이 아닌데요. 피해자 B 씨 등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러면은 다 여성이 딱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한 명 아닐 수도 B 씨 있겠네요. 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한테 제공하면서 협박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얘는 뭐 하여튼 그렇건 저렇건 이놈은 계속 성범죄를. 이 개버릇 못 고칠 놈이거든요. 맞아요. 얘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거. 이 성충동 뭐 약물 치료를 하든지. 얘 나오면 또 해요. 또 할 거죠. 근데 나이가 얘 젊잖아요. 이제 30대인데 그러면 자네야 네. 30인데 나오면 또 합니다.
이게 또 보면 그 기숙사 사건도요, 교수님. 물론 아우, 지는 대범해. 술 취해가지고 우발적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술 취해도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없으면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자 기숙사에 네, 말도 안 되는 뭐 소리. 우연히 내가 충동적으로 한번 지나가다가 뭐 들어갔다 이거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뭐 지나가는 여자가 눈에 띄었는데 내 스타일이어서 나도 모르게 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이건 거의 숙소를 타겟팅한 거예요. 작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적어도 여학생 기숙사에 가서 어느 방을 들어가도 여학생은 있잖아. 대상 선정에 그 뭐 고려할 요소가 전혀 필요 없어. 그러니까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돼. 여학생이 있는 거죠. 방이 있고. 항상 방이 있고 거기는 다 여학생밖에 없으니까. 네. 그랬다면 얘는 무작위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무작위 선정한 거예요. 단지 얘가 타겟 삼은 거는 기숙사예요. 여학생 기숙사. 성범죄 쉽게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얘는 내가 볼 때 못 고칩니다 이거. 심한 것 같아요. 그 합리적인 어떤 그 대안이 얘한테는 생겨야 돼요. 이 제재가 확실하게 가해져야 돼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아 돼? 이런 놈들 때문에 어디 저 딸 자식 못 기르겠다는 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딸 저 학교 기숙사 당첨됐어. 막 다행이다. 몇 학점 이상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래서 막 그 자랑 동네방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가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장소에 당해버리면 이 부모들은 황망한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부모들 학교 측에서 부모한테 이거 저 변제 저 해줘야 돼 이거. 손해배상을 손해배상 하는지. 그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해도 찍소리 못하고 해줄 거 아니에요. 관리의 책임이 있으니까. 관리 소홀이죠 명백히.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러고 신고까지 했는데 다 뒤져야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리고 저는 교수님 기숙사 생활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 이제 친구들 기숙사에 있으면 이제 기숙사 따라가 보면은 출입이 막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통제 엄청 해요. 학생증도 찍고 또 막 여자 쪽 남자 쪽 이런 것도 되게 엄격하게 아빠라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우리 딸이 있는데 아빠라고 갔는데도 신분증 내가 경찰 신분증까지 보여줬는데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화딱지가 좀 났었는데 그럼 또 돌아서서 한번 생각하니까 야 이거 잘한다. 이거 잘하네. 여기 안전봉이네. 그렇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근데 거기를 뚫고서 방까지 침입했다니.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